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랍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쉬고 있습니다만 몇 년 전에는 현직에서 열심히 일하는 간호사였답니다.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면서 병원 일이 너무 힘들고 아이도 잘 들어서지 않아서 병원을 그만두고 집에서 임신 준비를 하고 지냈는데 임신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한 3년 정도 가정주부로 지내면서 남편 뒷바라지나 하고 지냈습니다. 남편은 돈을 잘 버는 의사였는데 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연애할 때도 그 사람이 까다로운 성향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니 더 하더군요. 집안 청소도 얼마나 까다롭게 검사를 하고 삼시세끼 반찬이 조금이라도 겹치면 버럭버럭 화를 내곤 했었지요. 남들은 돈 잘 벌고 의사인 남편 둬서 부럽다지만 저는 결혼 생활이 참 힘들었답니다. 아이라도 낳으면 좀 부부관계가 나아질까 해서 아이가 생기길 기대했는데 아이가 쉽사리 생기지 않아 절망도 많이 했었고 남편은 저에게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한다며 비웃고 무시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남들에게 인정받는 직업 가진 간호사였는데 왜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아야 하는지 참 힘들었답니다. 생각 같아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친정서도 말리고 저도 그 사람이 잘해줄 때는 잘해주는지라 꾹 참고 살았는데 어느 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온 그날 저는 요상한 향수 냄새를 맡았었지요. 남편은 향수를 뿌리지도 않고 그 향수는 남자 향수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해 남편 핸드폰을 뒤져보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내연관계의 여자가 있었답니다. 저는 울고불고 난리를 쳤고 남편은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남편이 처음에는 빌길래 그래도 용서하고 살아보자는 마음도 약간은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남편은 저에게 왜 지난 일을 자꾸 꺼내냐며 짜증을 내더군요. 저는 잊혀지지 않는 상처였는데 말입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이혼할 때 자긴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다며 당당하더군요. 이혼 후 저는 친정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딸이 의사 남편이랑 산다고 여기저기 떠벌리시며 자랑하셨던 부모님은 다시 돌아온 저를 반기시질 않으셨어요. 부모님은 저를 보시며 늘 한숨을 쉬시고 괴로워하셨고 그런 부모님 모습 뵙기가 저도 힘들었어요. 몇 달 살다 보니 부모님이랑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동안 생활 방식도 너무 많이 달라져서 제 부모님이지만 어릴 때와 다르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두렵진 않았습니다. 저는 간호사이고 얼마든지 재취업이 쉽고 돈도 꽤 벌 수 있고 제가 가진 돈도 있고 굳이 부모님께 신세져가면서 마음 불편하게 살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친정에 가서 몇 달 지낸 후 바로 일자리를 구해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다시 취업한 곳은 한적한 외곽에 있는 요양병원이었어요. 저는 병원 근처에서 혼자 지내며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일이라는 게 사실 고되고 힘들답니다. 특히 요양병원 일은 만만치가 않아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고요. 처음에는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동안 쉬던 일을 다시 하려니까 몸 관리를 잘 해야겠더라고요. 그래도 하던 일인지라 그럭저럭 해나갔고 밤 근무도 적응을 해나갔습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전부 노인들이신데 가지각색의 성격이셨어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제가 친자식 같다며 예뻐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저 평범하게 뚱하게 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대놓고 행패를 부리기도 했답니다. 사실 간호사라는 직업이 아픈 환자를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서로가 예민할 수밖에 없답니다. 환자들은 몸이 아프니 예민하고 그런 환자들을 받아주고 간호해주다 보면 간호사들도 친절하기만 할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단호할 땐 단호하게 대처를 했고 친절할 땐 친절하게 대해드렸답니다. 그래도 병원에서 생활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고 1년 정도 근무를 하니 완전히 적응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들어온 환자로 인해 저는 한동안 너무 고생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그 환자는 80대의 할아버지셨는데 오시는 그 날부터 담당 간호사인 저에게 심하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자기 물건을 제가 훔쳐갔다느니 망상을 하고 제가 당신에게 함부로 했다고 쩌렁쩌렁 고함을 지르질 않나. 그 할아버지 말리느라고 며칠치 힘을 다 썼답니다. 간신히 병실로 할아버지를 들여보내고 저는 주룩주룩 흐르는 땀을 닦았지요. 그랬더니 곧 득달같이 저를 불러서 소리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함부로 해? 내 아들이 의사고 내 며느리는 교수야. 너희들 내가 다 고소할 거야. 주변 환자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직원들도 분위기가 뒤숭숭해지고 지목이 된 저는 화가 나서 같이 언성을 높였었지요. 아휴, 할아버지, 좀 진정하세요. 왜 이러세요? 병원에서 지내시려면 조용히 하셔야 해요. 그리고 간호사한테 야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할아버지가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뭐라고 마구 욕을 하더라고요. 욕이야 원래도 가끔 듣던 것이니 그러려니 했지만 앞으로 참 험난하겠다 싶었습니다. 예상대로 그 할아버지 환자는 병원의 블랙리스트가 되었답니다. 직원들이 그 할아버지만 상대하면 너무도 힘들다면서 투덜거렸어요. 저는 그 할아버지를 대할 일이 많은 파트였는데 할아버지한테 가려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매일 저한테 행패 부리고 욕을 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사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셨습니다.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였죠. 그래서 저는 맘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곧 돌아가실 분인데 잘 해드리자. 내가 참자라고요. 그렇지만 막상 식판을 엎거나 저한테 욕을 하는 걸 실제로 들으면 저도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참을 수가 없어서 대응할 땐 같이 대응을 했답니다. 당하고만 있지 않고 저도 할 말은 하고 단호하게 대했어요. 그 할아버지와 다툰 일화만 해도 뭐 수십 가지는 될 것 같네요. 그날도 할아버지 몸 상태를 확인하려고 병실로 들어가면서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 할아버지 뵈러 갈 때마다 맨날 스트레스가 엄청 쌓였었죠.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가서 다른 환자들도 보고 할아버지를 봐드리는데 평소 같지 않게 얌전하고 조용하시더라고요. 웬일인가 싶어서 제가 칭찬을 해드렸지요. 오늘은 웬일로 얌전하시네요? 내일도 이렇게 지내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내 아들이 잘 나가는 의사거든? 다음에 와서 용돈 주면 그거 아가씨 줄게. 저는 어이가 없어서 손사래를 치면서 용돈은 무슨 용돈이냐고 웃어넘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가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손자 손녀도 많다고 매일 저한테 자랑을 늘어놨는데 이상하게 다들 한 번도 병문안을 안 오더라고요. 저는 좀 무심한 집안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자식 한 분이 할아버지를 찾아오긴 했습니다. 아드님인데 약간 지친 기색으로 할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전해줄 게 있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할아버지 병실로 그분을 안내해드리고 잠시 후 그 병실에 갈 일이 있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는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아들과 마구 싸우고 있더군요. 병실이 떠나가라 아들과 싸우고 기우는 또 어찌 생겼는지 아들 멱살을 잡지를 않나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제가 가서 말렸었지요. 아이고 할아버지 한동안 얌전하시다 왜 이러신데요. 진정 좀 하세요. 할아버지는 말리는 제게도 마구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결국 남자 직원들이 와서 할아버지를 말린 끝에야 싸움이 끝났습니다. 간신히 진정이 된 후에 저는 그 아들과 잠깐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푹 한숨을 쉬면서 저에게 하소연을 하더군요. 우리 아버지요. 젊었을 때부터 워낙 성격이 이상하고 괴팍하신 분이었어서 어머니도 떠나시고 자식들도 아버지한테 아는 척하지 않고 살아요. 꼴에 두 번째 부인까지 있어서 자식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다들 아는 척 안 하니 알만하시죠? 부인들도 자식들도 아무도 아는 척 안 해서 보조금이랑 제가 좀 보태서 이 병원도 들어온 거예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죄송합니다. 저는 힘이 없는 아들에게 위로차 말했습니다. 제가 할 일인데요, 뭐. 그래도 자식들 의사라고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시는지 몰라요. 그러자 그 아들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여기서 또 허풍치고 다니시나 보네. 의사는 무슨 의사입니까? 다들 그저 그렇게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나마 사업하고 돈이 좀 있어서 아버지 돈 들어가는 건 제가 대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허풍이 심하다니까요. 들은 힘이 없이 축 처져서는 가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자기 아들들이 의사고 딸들은 교수라면서 허풍을 떨어대더군요. 너희들 나 무시하지 마. 내 아들들이 다 고소한다고 했어. 그런데도 그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지나치기 일쑤였고 그래도 저만이 간간히 말상대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래도 그 할아버지가 워낙 성격이 개차반인지라 제게 행패도 많이 부렸어요. 미운 정이 많이 들었었지요. 미운 정도 정이라고 그래도 제가 그 병원에서 할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사이였답니다. 오며 가며 할아버지 돌봐드리면서 저도 무심코 제가 이혼했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었네요. 제가 이렇게 말했었지요. 할아버지 아들이 의사면 뭐 어쩌라고요. 내 전남편도 의사였어요. 응? 전남편? 아가씨 이혼했어? 의사 남편 만나서 다들 시집 잘 갔다고 그랬는데 바람 펴서 이혼했죠 뭐. 그래서 난 의사도 대단치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저도 나름대로 사연 있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자기 얘기를 쭉 해주었답니다. 사실 내가 젊었을 때는 사업도 크게 하고 꽤 잘 나갔었지. 그래서 마누라 두고 바람도 피우고 개차반으로 살았어. 자식도 넷이나 있는데 하도 살아온 게 개차반이었어서 뭐 이제 날 본 척도 안 해. 내 잘못이지 뭐. 그냥 가끔 찾아오는 지은이 녀석 그놈만 좀 정이 있어서 와주는 거야. 사실 의사인 아들도 없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알고 있었다고 저번에 아드님이 이미 다 얘기하고 갔다고 했답니다. 할아버지가 머쓱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약 3개월 정도 저희는 크고 작은 일이 있었지만 꽤 사이좋게 지냈었답니다. 물론 타고난 성격이 워낙 강하셔서 저랑 싸우는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제 말을 고분고분 들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루 쉬고 병원에 출근을 했을 때 저는 비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간호사님 많이 찾으셨는데. 또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주변에서 저한테 혀를 차면서 그 할아버지께 미운 정, 고운 정이 많이 들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일하면서 찔끔찔끔 눈물을 흘렸었네요. 사실 간호사 일하면서 환자들을 오래 돌보다가 임종을 맞게 되면 참 마음이 아린 적이 많았는데 그 할아버지는 유독 더 마음이 시렸었네요. 하지만 그 또한 인연이 그뿐이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으로 저를 찾는 사람 하나가 왔습니다. 바로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었지요. 저는 반갑게 인사를 하고 마침 근무가 끝나던 시간이라 밖에서 그 아들과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식사라도 사고 싶다면서 자꾸 어디 음식점이라도 가자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저에게 대접을 거하게 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거절을 했는데도 계속 뭐라도 사게 해달라기에 마침 다음 날이 쉬는 날이고 해서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소고기를 사겠다면서 동네에 있는 유명한 한우집에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저는 간만에 소고기를 잔뜩 먹었지요. 기분이 좋아서 그분과 술도 한잔 했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 돌아가신 할아버지 얘기도 하게 되었고 그분과 있었던 추억 얘기도 했습니다. 어디 모셨냐고 하니 화장에서 집안 어른들 있는 납골당에 모셨다고 하시더군요.
아들은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술이 맛있어서 저는 어이없게도 그분과 2차로 술집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인연인데 제가 술을 사겠다며 주책을 떨었지요. 그 아들은 좋다면서 저랑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개인적인 얘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가 이혼한 얘기까지 아들에게 했더라고요. 저는 창피했지만 사실이 맞으니까 그냥 웃어 넘겼답니다. 그날 괜히 할아버지 얘기를 해서 그런지 술을 과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순간 필름이 끊겼었는데 눈을 떠보니 저희 집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옆에는 그 할아버지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술김에 하룻밤을 같이 보낸 것이었죠. 저도 참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은 술에 너무 취했던 것 같아요. 그분도 일어나더니 놀라더라고요. 제가 대충 옷을 걸쳐 입고서 말했습니다. 성인끼리 뭐 이런 일 있을 수도 있죠. 어제 많이 취했었나 봐요. 대충 얼버무리려는데 그 남자가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저기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인데 저희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희 성격도 잘 맞을 것 같고 저도 이혼한지라 상황도 비슷한 것 같고요. 저는 뜻밖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사실 그 아들이란 분은 멀끔하게 잘생기고 제 스타일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혼을 한 것도 그렇고 환자 가족에게 이성적 감정을 갖는 건 안 될 일인지라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그 남자가 먼저 그렇게 말을 하니 불쑥 숨겨뒀던 감정이 밖으로 나오더군요. 저는 웃으면서 한번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그분은 기분 좋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랬죠? 우리 아버지 뵈러 가실래요? 그러자 하고 병원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할아버지를 뵈러 갔답니다. 할아버지 이름을 다시 배웠을 때 저는 눈물이 흐르고 말았답니다. 조용히 추모하는 저를 보고 그 남자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인연은 시작되었고 저희는 진지하게 만남을 갖다가 1년 후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답니다. 서로 이혼 경력이 있고 자식이 없는 상태인지라 쉽게 결정할 수 있었지요. 지금은 제 남편이 되었지요. 저를 만나고 나서 사업이 잘 된다며 시어머니께선 저를 복덩이라고 늘 그러십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아이도 낳아서 지금 그 아이가 4살이랍니다. 세상 인연 참 모르는 일 같습니다.